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어디선가 팔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처음엔 4천여 건이라더니 나중에 보니까 3,700만 건이더라고요. 거의 전 국민 정보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이 외부 해커가 아니라 내부 직원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대기업들은 계속 외국인 개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떻게 터졌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쿠팡은 처음 발표할 때 유출된 정보가 4,500건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정정 공지를 냈는데 그 숫자가 무려 3,770만 건이었습니다. 거의 1,000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사실상 쿠팡을 쓰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털렸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사태인데도 쿠팡의 초기 대응은 너무 안일했습니다. 공지도 간단하게 올렸고 고객한테 보낸 문자에서는 유출이라는 단어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노출은 유출보다 훨씬 가벼운 사고처럼 들리잖아요. 과징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 엄청난 정보를 빼돌린 걸까요? 범인은 쿠팡의 전 직원이었던 중국인 개발자였습니다. 외부에서 해킹을 한 게 아니라 내부 사람이 유출한 거라 방식도 독했어요. 전문가들 증언을 들어보면 서명키를 밖으로 가져가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서명키가 뭐냐고요? 호텔로 비유하자면 마스터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 마스터키로 모든 객실 문을 열 수 있잖아요.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나가서 뭘 했냐면 손님용 객실 카드를 계속 찍어낸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카드를 찍어낸다 해도 현장에서 바로 쓰기가 어렵다고 해요. 추가 보안 장치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쿠팡은 기초적인 보안 설계가 부족했던 거죠.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 통제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원래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원증 회수하고 계정 잠그고 접근 권한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퇴사한 사람이 여전히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건데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안 지킨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해고 통보를 거의 당일에 합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보안 게이트에서 막혀요. 카드가 안 되는 거죠. 그때서야 자기가 해고당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보안이 중요한 직무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게 보안업계의 가이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사이버 보안국에서는 퇴사자 계정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무조건 해킹당한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인증제도에서도 직원이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모든 권한을 즉시 회수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쿠팡은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범인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죠. 블라인드 같은 곳에는 쿠팡 개발자의 절반이 중국인이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쿠팡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중국인 개발자를 상당수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대체 왜 중국인 개발자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미국도 중국인, 인도인 개발자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인력 수급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알리바바, 타오바오, 징둥닷컴 같은 데서 발생하는 수억 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인력들이 중국에 널려 있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딱 필요한 인재들이 중국에 많다는 거죠. 그리고 쿠팡 와달라고 애걸하는 상황도 아니래요. 중국인 개발자들도 쿠팡 오는 걸 나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IT 기업들은 주 96이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을 일하거든요. 한국이 아무리 야근이 많다 한들 중국보단 낫죠. 중국의 근로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이유는 뭘까요? 엄청난 인구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높고 취업을 해도 엄청나게 혹사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요즘 누윤이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유행한대요. 원래 윤택하다는 뜻인데 영어과 발음이 비슷하니까 해외로 런해서 윤택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개발자들의 공급과 한국 기업들의 수요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물론 한국에도 개발자는 많습니다. 정부에서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 교육을 하고 국비 지원도 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개발자만큼의 실전 경험이 있는 시니어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에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오히려 해외로 나간다는 거예요. 연봉 차이가 진짜 엄청나게 나거든요. 해외에 나가면 훨씬 많이 주는데 연구 인프라까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만 봐도 국내에는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어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썩는 거죠. 한국에서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에서 다시 인재를 데려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 개발자보다 베트남이나 몽골 쪽에서 채용하는 게 유행이래요. 중국이랑 인도 쪽은 이제 인건비가 꽤 올랐다고 합니다. 어차피 프로그래밍 언어는 한국인이든 몽골인이든 중국인이든 똑같은 거 쓰잖아요. 중국인이라고 한자로 코딩하는 게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 실력 있고 비용이 저렴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특히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식비나 임대료 같은 추가 비용도 안 나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격 근무라는 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직원도 관리가 안 돼서 보안 유출이 될 수 있는데 재택 근무는 어떻겠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 핵심 데이터망에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옆에 친구가 앉아서 같이 보고 있는 건지 PC방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채용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쿠팡 같은 기업들이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한국에 들어와 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집도 제공하고 학자금도 지원해주면서요. 근데 오라고 해도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안 쓸 건가요? 그래도 쓰긴 써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중국 틱톡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죠. 미국 국민의 정보를 중국 기업이 들여다보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미국 국민의 정보는 미국 기업이 따로 저장해서 미국이 관리하겠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번 사건처럼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범인이 이미 외국에 있거나 본국으로 튀어버리면 사법 관할권 때문에 잡아서 데려와서 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외국인 개발자 채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중국인, 인도인 데려와서 쓰고 있고 큰 나라들은 다 고국 인재를 데려와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필요한 일이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초과삼간 다 태울 순 없으니까 채용은 하되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기업들이 개발과 운영 데이터를 최대한 분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자들한테는 실제 고객 데이터가 아니라 더미 데이터만 제공해서 개발자와 데이터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개발자가 실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동료나 매니저의 승인이 있어야만 잠깐 열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거죠. 한가사자가 마스터키를 들고 나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니까 이건 외국인 채용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니 기업들이 보안에 돈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안이라는 게 돈을 엄청나게 먹는데 효과가 잘 안 보이거든요. 투자해도 티가 안 나고 잘못돼서 문제가 터져도 벌금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투자 대비 효용은 적고 투자 안 했을 때 리스크도 적다 보니까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안 쪽은 아니지만 트위터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트위터가 서버 관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서버 관리자들을 대거 잘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서버가 먹통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버나 보안 쪽이 돈을 썼을 때 효과가 겉으로 잘 안 드러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이 좀 심한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매출의 1% 이상을 보안에 투자하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조 단위로 보안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0.2% 정도밖에 안 쓴대요. 다른 유통 대기업들은 0.1%도 안 쓰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들이 보안에 돈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예전에 아전이 개인정보 동의 절차 하나 어겼다고 해서 유럽에서 벌금 1조 원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정보가 유출된 것도 아니고 절차 하나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큰 벌금을 매긴 겁니다. 리스크가 낮으니까 기업들이 돈을 안 쓰는 거라면 벌금을 세게 때려서 리스크를 높이면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히 중국인 개발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보안 의식 부족, 퇴사자 관리 시스템 부재, 정부의 미흡한 규제,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앞으로 외국인 개발자 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도 정부도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